흰 가운을 입은 남성이 진료를 보는 듯합니다. 이곳은 한 남성 의원인데요. 피해자는 시술을 받기 위해서 고민 끝에 이 의원을 찾았고 결국 수술대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시술을 받은 지 단 이틀 만에 알 수 없는 부작용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대체 피해자에게 무슨 일이 벌어졌던 걸까요? 자, 이번 사건은 정말 준비하면서도 너무 좀 충격적이었습니다. 자, 남성 시술을 받으려고 비뇨기과겠죠. 예, 맞습니다. 의원을 찾았다가 그야말로 정말 이건 날벼락입니다. 남성들 입장에서. 맞습니다. 피해자가 남성 시술을 받기 위해서 2020년 6월 2일 날 경기도 고양에 있는 남성 의원을 찾았고요. 사실은 겁도 나고 좀 두렵죠. 그렇지만 흰 가운을 입은 의사 복장을 한 어떤 사람이 와서 친절하게 상담해 줬다고 하는데 싱그럽게. 이 사람 같은 모습입니다. 예. 자신을 부원장이라고 소개를 했다고 하고요. 그 부위를 본 후에 필러 주입해야 되겠다라고 권유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필러. 피해자는 그런 얘기를 했대요. 내가 지금 당뇨도 있고 심근경색이 좀 있는데 이거 시술해도 별 문제 없느냐라고 질문을 좀 했다고 합니다. 기저질환이 지금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부작용이 거의 없고 또 무조건 날 믿고 시술을 좀 받아라. 기저질환이 있어도 강력하게 추천한다라고 부작용이 전혀 없다라고 했고요.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 이후에 3일이 지난 6월 5일에 수술대에 오르게 됐고요. 시술은 뭐 빨리 15분 만에 끝났는데 문제가 딱 하나 있습니다. 상담을 해준 사람은 부원장이었는데 예. 실제로 시술한 이 원장 처음 보는 원장이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시술을 했다라고 합니다. 아까 영상 속 그 상대방 상담을 해준 사람은 부원장이었는데 부원장이라고 하고. 정작 시술대에 올라서 딱 몸을 맡겼더니 그 시술을 집행한 처음 보는 원장님이 오셨습니다. 원장이었다. 예. 그렇군요. 자, 뭐가 됐든 통증도 없다, 부작용도 거의 없다 이 말에 안심을 한 피해자 시술 받았습니다. 그런데 앞서 상담을 했던 부원장의 말과는 달리 시술한 지 단 이틀 만에 시술 부위에서 알 수 없는 통증을 느끼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자, 걱정된 마음에 부원장한테 전화를 했죠. 통화 내용 직접 들어보시죠. 선생님, 앞부분에 있잖아요. 새끼 손톱 한 마디 정도만한 게 물집이 두 개가 생겼거든요. 정상입니다. 아, 정상이에요? 네. 근데 핏물이 자꾸 나와가지고 정상입니다. 아, 그럼 네, 알겠으니까 좀 터지면서 그렇지. 군대 가면 물집 잡히잖아요, 뒤꿈치에. 네네네네. 그랑 똑같은 거거든요. 아, 그럼 뭐 별 이상 없겠네요. 예, 놀라셨을 텐데 정상입니다. 병원 터뜨려 드릴게요. 자, 이게 뭐 다시 한번 그냥 좀 말씀드릴게요. 남성 시술입니다. 남성의 뭐 어떤 그 중요 부위. 자, 그런데 거기에서 핏물이 나오고 물집이 잡혔는데 그래서 걱정돼서 병원에다 전화를 했더니 아이 그거 정상입니다라뇨. 그렇습니다. 피해자가 중요 부분에 시술을 받았는데 이틀 후에 그 중요 부분에 물집이 두 개나 잡혔어요. 그리고 핏물이 흐르고 있으니까 걱정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병원에 전화를 문의를 했더니 그 증상을 들은 부원장이 뭐라고 했냐면 정상이에요. 군대 가면은 그 뭐 알다시피 물집 잡히잖아요. 뒤꿈치에. 그랑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놀랐을 텐데 정상입니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물집은 병원에 오면은 그거 우리가 그 처리해줄게, 터뜨려 드릴게요, 오세요. 그랬다고 하는데, 근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시술을 직접 했던 원장한테 들은 게 아니고 아까 상담했던 그 부원장한테만 이런 답변을 들었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또 부원장 말을 들었는데 이 피해자 입장에서는 이런 시술도 처음이고 또 전문가가 얘기하니까 아 그럼 부원장 말이 맞겠지, 의사가 얘기하니까 젖새같이 믿었는데 그 다음 날 자고 나니까 물집이 더 커졌어요. 아이고야. 그리고 핏물 양도 더 많아지고 그러니까 통증도 더 아파지니까 아 그래도 걱정이 됐지만 부원장이 정상이라고 계속 하니까 그 피해자는 아프지만은 부원장이 말을 믿고 참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자, 너무너무 아파요. 딱 봐도 시각적으로도 이게 정상이 아니라는 게 느껴져. 자, 그런데 부원장, 의사 선생님이 괜찮다는데 그냥 뭐 그런가 보다 하겠죠. 당연히 저도 그럴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게 정말 어떤 이
한계를 넘어설 정도로 이제 통증이 확 밀려옵니다. 네, 피해자는 통증이 심해져서 결국 시술 4일 후에 다시 병원을 찾았습니다. 피해자에 따르면 상당히 붓고 물집도 잡혀 있고 핏물이 흘러나오고 있었다고 아우. 하고요. 이 부원장이 직접 확인을 하더니 물집만 터뜨려주면 아무 이상이 없다. 하루 이틀만 있으면 괜찮아질 거다. 이렇게 안심을 시켰다고 합니다. 그러고서는 간호조무사에게 바늘로 물집을 터뜨리고 상처 부위에 연고를 발라주라 이렇게 지시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이후에도 차도가 없었고 통증도 심해졌다고 합니다. 결국 6월 15일이 되고 나서야 시술을 집도한 원장을 만났습니다. 원장은 혈액순환이 안 돼서 살짝 괴사한 거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시간이 지나면 새 피부가 자라날 거라면서 가정에서 쓰는 일반 연고를 바르라고 지시하면서 안심을 시켰다고 합니다. 세상에 물집 터트려주고 그 환부에다가 그 있잖아요 후시땡 그 연고 뭐 상처 나는데 바르는 거 그거를 바르라고 했다는 겁니다. 예? 얼마나 속이 진짜 썩어 들어가겠어요 이 피해자분 입장에서. 자 결국 좀 더 큰 병원을 찾으셨답니다. 아주 충격적인 얘기를 들으셨대요.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잘라야 합니다. 야 직접 얘기 들어보시죠. 일단 병원으로 가서 검사를 받았는데요. 성형외과 선생님이랑 비뇨기과 선생님이 제 거를 상태를 보더니요. 당신 지금 상태도 이거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여기서 만약에 입원 안 하고 당신 가면 100% 전부 다 절단해야 된다고. 당장 입원을 그 소리 듣고 겁나가지고 다음날 아침에 입원 수속하고 그 다음날 바로 수술 받은 거예요. 그걸 한 80%를 잘라냈어요. 썩었기 때문에. 그러면서 요도까지 절단을 했어요. 저희가 이 제보자분이 그 환부의 사진을 저희한테도 주셨는데, 저는 차마 못 보겠더라고요. 아니 세상에, 그러니까 괴사를 했습니다. 괴사를 해서 그거를 잘라낸 겁니다. 그러니까 연고 얘기가 지금 말이 됩니까? 절단이 된 거잖아요. 결국은 상급병원에 지금 가게 됐고요. 성형 이제 외과 비뇨기과 의사가 보니까 큰일 났다. 절단해야 된다라고 입원을 요구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당장 수술하더라도 조금이라도 지체하면 전부 잘날 수 있다. 이런 얘기도 했다라고 하고요. 결국은 왜 이런 일이 일어나냐라고 하니까 피부가 괴사가 됐다고 해요. 그 원인이 필러를 가다 주입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주장을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병원에서 회복은 불가능하다라는 판정도 받고요. 불가능이요? 예, 사진도 지금 말씀처럼 아주 많이 잘려나간 사진입니다. 자, 피부를 잘라내야 할 정도로 괴사가 진행이 됐는데 물집이요? 아이고 그냥 터트리면 돼요. 상처, 아이고 연고 바르면 돼. 라고 했던 그 남성 의원. 이 상황을 전해 듣고 뭐라고 했을까요? 자, 원장과 피해자가 나눈 대화 직접 들어보시죠. 전에도 내가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씨가 여기 병원에 믿지 못하든 어쨌든 본인 의사로 그냥 그쪽 병원에 가서 그냥 임의로 치료를 해버렸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치료하는 거 보니까요. 이게 안 돼요, 치료가. 저희들 입장에서 네. 우리 보다 심한 환자들을 깨끗하게 낫게 만들어준 경우가 있는데 왜 굳이 그렇게 본인이 그렇게 아니, 치료를 거기서 시술받고 일주일 만에 이렇게 돼버렸는데 어떻게 제가 거기를 더 믿고 저걸 진행하겠어요. 자, 저는 솔직히 이 통화 듣기 전까지만 해도 진짜 손이 발이 되도록 비는 약간 그런 걸 기대했는데 지금 들어보면 교수님, 네. 아이 왜 우리를 못 믿고 그 다른 병원 가가지고 일을 이렇게 만들어서 이 내용이에요. 네, 정말 너무 충격스럽고 이 원장이란 분을 아무리 이해해 보려고 해도 이해가 되지 않고요. 왜냐하면 지금 이 피해자께서 그 전에 계속 전화로도 아프다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찾아가서도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얘기하는데 계속 군대가 어쩌고저쩌고 물집이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후시딘 말르라고 했잖아요. 정상이라고 분명히 그렇게 얘기해놓고 한 사람의 인생을 이렇게까지 정말 벼락에 떨어지게 만들어 놓고 이런 말이 됩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지금 여태까지 든 수술 비용만도 2,400만 원이 들었는데 거기에 대놓고
우리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거기 가서 수술한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병원비 내가 가라고 했냐? 병원비 내줄 수 없다. 치료도 받으라고 한 적이 없다. 도리어 여기 와가지고 치료받으면 되지 않았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나중에는 그래도 이제 아차 싶었는지 합의를 하려고 시작하면서 1,000만 원에 끝내자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1,000만 원에 2,400만 원에 끝날 일입니까? 피해자께서는 끝내 거부했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고소 절차를 진행하게 됐다고 합니다. 자, 고소를 하셨어요. 경찰 조사, 검찰 조사가 이어졌습니다. 여기서 정말 충격적인 사실이 펑. 네, 피해자에게 시술을 권유했던 부원장이 알고 보니까 의사가 아니라 간호조무사였던 겁니다. 와우. 피해자는 진료실이며 흰 가운을 입는 것도 그렇고 직접 상담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의사인 줄 알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괴사가 시작됐을 때 직접 조치를 하지 않는 모습에 의아하긴 했다고 하고요. 이 양반.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고소가 진행되고 부원장에게 의사가 맞냐고 물어봤을 때는 어떤 대꾸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원장에게 물어봐도 부원장이 의사가 아니라는 걸 지금에 와서 왜 따지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후 부원장은 검찰 조사 과정에서 간호조무사임을 인정했다고 하고요. 하지만 피해자의 주장에 따르면 검찰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도 간호조무사인 부원장은 여전히 흰 가운을 입고 환자들을 상담했다고 전했습니다. 자, 예, 교수님 이게 재판 1심이 진행된 걸로 저는 아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일단 1심은 원장은 징역 1년 나왔습니다. 그리고 벌금 100만 원 나왔고요. 부원장은 징역 1년의 집행유예가 선고가 됐어요. 벌금은 50만 원 나왔어요. 재판부는 이게 지금 피고들의 행위로 피해자가 회복 불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심각한 상해를 입었고 그다음에 정신적인 고통도 너무나 심각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원장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이번 일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었다라고 질책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피해자가 앞으로도 몇 차례 수술을 더 받아야 되기 때문에 정신적으로도 너무나 이미 힘든데 더 힘든 과정이 남아있고요. 수술비도 몇 천만 원 더 나오겠죠, 당연히. 당연하죠. 그런데 너무너무 화가 나는 일은 현재 해당 의원의 원장과 부원장 병원 위치 옮기고요. 의원명도 바꿔서요. 그대로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곧 2심 선고가 있을 예정이라는데 또 이렇게 전관 변호사 이렇게 좀 해가지고 또 단단히 준비를 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해당 의원의 원장과 부원장, 이 간호조무사죠. 병원 위치 옮기고 의원명도 바꿔서 시쳇말로 세탁을 해서 지금 그대로 운영 중인 상황이라고 합니다.